이런 차는 어떤 사람이 타는 거예요? 이런 거? 포르쉐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손님들이 막 차에 대해서 관심 있고 좋아하고 이런 분들이 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포르쉐는 마크가 좋아서 사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911까지 가면 좀 얘기가 달라지기는 한데 그냥 뭐 카이엔이나 파나메라 이제 포르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종들은 마크 때문에 사는 경우가 많다. 그럼 이런 차는요? 이런 차, 이런 GV80 같은 경우는 이제 뭐 X5, GLE 이런 걸 사기에는 좀 유지 관리비가 걱정되는데 근데 난 돈이 좀 있어. 좋은 거 사도 될 정도의 재력을 갖추고 있지만 뭔가 이제 수입차를 샀을 때 그 리스크를 감당하기 싫은 분들이 많이 사고요. 좀 정비랑 이런데 스트레스를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사실 차의 성능이나 이런 건 X5나 GLE가 좀 더 좋아요. 그럼 이런 차량은요? 이런 차, 와, 캐딜락. 요거는 캐딜락을 이제 지인 중에 2명이 타거든요. 한 명은 그 란탄tun이 탔었고 또 친구가 이제 에스컬레이드 롱바디를 타는데 아무튼 요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타는 사람 특 가오가 온몸을 지배했다. 아 진짜. 물론 이 차가 막 배기량이 6000cc가 넘고 막 출력이 이 큰 덩치인데 시원시원하게 굉장히 잘 나가고 이런 것도 있어. 하지만 에스컬레이드의 롱바디까지 탄다. 나 진짜 이 롱바디의 그 활용도가 이 트렁크 공간이 필요해서 타시는 분들은 못 봤어요. 근데 굳이 에스컬레이드를 샀다. 또 롱바디를 샀다. 그런 분들은 이 차의 사이즈에서 오는 그 압도적인 느낌이 있단 말이야, 사실. 그래서 그런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사시는 그런 분들이 사실 많지. 욕하는 건 아니고 저도 가오충입니다. 멋있긴 해. 그럼 BMW는 어떤 사람들이 타는 거예요? BMW 같은 경우는 사실 입문용으로 이제 딱 탔을 때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차거든요. 국산차를 타다가 BMW를 타보면 우와 이게 차의 재미구나 이런 느낌이 진짜 실제로 들어요. 특히 이런 SUV 같은 경우도 재밌는 느낌까지 주거든요. 그래서 좀 차의 재미를 느끼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좀 많이 타고 의외로 패밀리카로 막 BMW X5 X6 이런 걸 선택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 왜냐면 막 뒷좌석도 좁고 이러거든요. 이혼이시거나 2명이서 탈 차가 필요하다. 그런 분들이 BMW를 많이 타시고 SUV도 마찬가지야. 항상 이제 GLE랑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GLE가 또 단가가 좀 좋거든요. 조금 더 GLE 쪽으로 많이 사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럼 벤츠는요? 요게 지금 수입차 중에서 5 시리즈랑 이 클래스가 가장 많이 팔리는 차인데 이 클래스가 근소 우위거든. 이 한 차종으로 봤을 때는. 이 벤츠 같은 경우는 차는 좋은데 벤츠는 BMW보다는 약간 포르쉐 느낌이지. 차의 이제 퍼포먼스나 이런 걸 기대하고 산다기보다는 좀 마크의 영향이 큰 차가 아닌가. 마크를 보고 사는 분들의 비중이 좀 높다. 그래서 약간 성능이고 뭐고 어느 정도 괜찮으면 되고 나는 좀 멋진 거, 좀 화려함이 좀 좋다 하시는 분들이 벤츠를 많이 선택해요. 앰비언트 라이트 굉장히 화려하잖아. 그런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벤츠.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요즘은 또 BMW도 많이 화려해지긴 했어. 이런 경차는 어떤 사람이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잘못된 게 경차 이꼴 돈이 없다 이런 생각이 있더라고. 근데 실제로 고객님들 만나보잖아요. 정말 여유 있는 분들이 경차를 사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나는 많이 팔아봤어. 그리고 또 경차 같은 경우는 한 달에도 막 수십 대씩 팔리는 그런 차종이란 말이에요. 의외로 메인카로 사용하지 않고 세컨카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정말 유지관리비에 최소로 쓰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경차를 많이 선택을 하십니다. 그래서 경차 타고 다닌다고 막 무시하고 이런 문화 있잖아요. 그 진짜 사실 잘못된 거거든. 내 생각에 솔직히 경차 타는 분들이나 중형차 타시는 분들이나 똑같습니다. 돈이 많아서 뭐 중형차 이상으로 사고 돈이 없어서 경차를 사는 게 아니야. 좀 가치관의 차이고 진짜 이 차를 메인으로 이용하지 않고 뭐 유지관리비까지 적게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이 이제 많이 찾는 차종입니다. 와, 그럼 이런 건 얼마예요? 요거 지금 350 같은데 잠깐 보고 올게요. 그러네, 이거 350이거든. 이게 이제 W212 S클래스고요. 요 라이트가 들어가면 이제 2018년형 이후 모델부터 이렇게 라이트가 적용이 됩니다. 350 같은 경우에는 4천만 원대도 이제 충분히 구매가 가능하고요. 적정 키로수에서. 그리고 저도 이번에 이 차를 가져왔는데 S560이에요. 그 신차가가 막 1억 5천 넘어가거든. 근데 중고차로 5천만 원대면 살 수가 있어요. 10만 키로 언더 매물들을.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제네시스 G80 신차보다 싸다. 근데 신차가는 비싸잖아. 이 모델을 이제 사러 오시는 분들 물론 돈이 많으니까 이제 사시는 거겠지만 특징은 내고를 많이 해요. 얼마까지 줄 수 있냐. 애초에 이제 극강의 강가를 맞은 차를 찾는 것 자체가 이거 가성비가 좋다, 좀 많이 저렴하다 하는 걸 사러 오시는 거잖아요. 너무 가성비를 생각하다 보니까 금액을 좀 많이 깎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힘든 경우가 있지. 그럼 K9도 많이 사시나요? K9은
진짜 많이 사지. 그리고 사시는 분들의 성향이 되게 좋아. 신차가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금액으로 이 K9을 사시는 건데, K9은 의외로 깎아달라는 분들보다는 상태 좋은 거를 골라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뭔가 가격은 이미 떨어질 대로 떨어졌으니까 정말 이 좋은 차를 고를 수 있게 도와달라, 그런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K9 고객님들이 오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 고질병에 대해서 너무 잘 알잖아. 좋은 차 골라드릴 자신도 있죠. 그럼 얘는요? 솔직히 스팅어는 판매하기가 어떻게 보면 쉬워. 왜냐면 이 차에 대해서 이제 막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차린이 분들이 이제 사러 오시는 차란 말이에요. 이제 막 성능이 너무 좋고 하다 보니까 보통 오시면 그날 결정을 합니다. 와가지고 우와 차 너무 좋다, 오늘 사야겠다 하면서 사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비중이 높아요. 10분 오시면 9분 사가는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또 문제는 사고 나서 한 1, 2년 안에 또 차를 많이 바꿉니다. 이제 이 스팅어라는 차종으로 차에 대해서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나서 다른 차종으로 많이 넘어가는 그런 차량이죠. 차를 너무 빨리 바꿔 사시는 분들이. 요런 차는 어떤 분이 사세요? 솔직히 얘기하면 욕먹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제 판매하는 딜러 입장이다 보니까 판매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저도 좋은 차 골라드려서. 근데 이 마세라티는 보러 오시면 내가 팔기가 굉장히 싫고 부담스러운 차입니다. 일단 이 차를 갖다 놓잖아요. 사러 오시는 분들이 딜러가 되게 많아. 딜러분들이 되게 많이 사러 오시고, 그리고 자꾸 이미지를 망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비율적으로 전액 할부까지 괜찮아요. 전액 할부를 근데 넘어서는 그 여유자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요청하시는 분들이 그냥 많았어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괜히 논란거리가 될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그랬어요. 이런 펠리세이드는 어때요? 요거는 사실 이 사시는 분들이 특징이랄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다양한 나이대 분들이 보러 오시고 다양한 성향의 분들이 되게 많이 와요. 그만큼 이제 활용도가 많다는 거거든. 어떤 분은 이제 패밀리카로 이용하기 위해서 오시고, 어떤 분들은 정말 친구들이랑 여행 다니기 위해서 오시고, 그러니까 사시는 분들이 정말 다양한 나이대, 다양한 성격, 일반적인 분들이 되게 많이 그냥 사는 차고, 또 사실 이런 차가 명차거든.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그런 차. 근데 오히려 이런 모하비, 같은 준대형 SUV이지만 모하비는 정말로 손님 색깔이 확실합니다. 일단 20대 분들은 이 차를 안 사고요. 이게 V6 디젤 엔진이 들어가는데 이 국산차 중에서는 뭐 몇 개 안 되는 신뢰도가 높은 그런 엔진이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하비에 대한 믿음이 가득하신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많이 좀 꼼꼼하게 보시는 편이고, 차를 좀 많이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이 타는 차더라고요. 와, 그럼 이런 링컨은요? 야, 이 차는 진짜로 내가 이거 탄다 보여주고 싶어서 타는 차가 아니거든. 그리고 실제로 타보면 우리나라 차보다 어마어마하게 좋다 이런 느낌이 드는 수입차가 또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펠리세이드가 좀 더 좋은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 차를 산다는 거는 측정 불가야 사실. 이런 아반떼 N 같은 거는요? 피디님 사고 싶어 했잖아. 아반떼는 진짜 둘 중에 하나다. 정말 차를 잘 알고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정말 차를 모르는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사거나, 정말 나는 이 차를 100% 즐기기 위해서 잘 알고 사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내가 정말 아반떼 N이 되게 빠르고 좋대요, 요것만 듣고 사기에는 일상생활에서는 막 엄청 편하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거든. 그럴 바에는 진짜 그냥 소나타나 그랜저를 사는 게 훨씬 알맞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딱 아반떼 N 나 무조건 사야 돼,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활용도까지도 같이 고려를 한번 해보면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나 아반떼 N이요 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 그리고 3달 뒤에 팔로 온다. 그럼 이런 스포츠카는 누가 타는 거예요? 야, 이런 스포츠카는 당연히 돈 많은 사람이 타겠죠. 근데 이 벤츠의 고가 스포츠카를 타시는 분들은 이거 살 돈이면 포르쉐도 사잖아. 근데 난 좀 다른 걸 원해. 나는 벤츠가 좋아, 이렇게 좀 확고하신 분들이 많이 사고, 근데 또 반대로 저가 스포츠카, 예를 들어 제가 이번에 가져온 한 1000만 원 초반에 SRK 막 뚜껑 열리는 그런 차가 있어요. 그런 차 같은 경우는 진짜 힘들어. 사실 내가 이때까지 차를 팔아보면서 이 느끼지 못한 대접을 받으면서 딱 전화 첫 마디가 얼만교. 아니 금액이 적혀 있잖아. 얼만교 이런다고 진짜. 그래서 그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고객님. 그럼 얼마까지 되는겨?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를 이끌어 가더라고. 아무리 내가 이제 차를 판매하는 사람이지만 너무 매너 없이 그렇게 전화로부터 해버리면 만나서 얼마나 더 심하겠냐고. 그래서 난 생각을 했지. 진짜 많이 강가된 오픈카 같은 거는 안 가져와야겠다 이제. 근데 절대로 또 SLK를 타시는 분들이 그렇다 이건 아니야. 그냥 내가 운이 없었던 거겠지. 렉서스도 특징이 있나요? 이거 내가 탔던 차잖아. 이 렉서스 특, 나처럼 고장나기 싫어하는데 수입차 타보고 싶은 사람.
내가 그랬거든. 내가 딱 그 마음으로 샀어. 덕분에 렉서스를 이제 신차로 뽑는 분들도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런 분들이 사서 조심조심 타다 보니까 렉서스들이 엔진 미션은 뭐 내구성이 원래도 좋지만 그렇게 좀 조심조심 타기 때문에 더 좋아. 엔진 미션 상태가. 그리고 실내 상태도 진짜 렉서스 10대 보잖아요. 9대는 실내가 깨끗해요. 그래서 좀 안정적인데 좀 프리미엄급 차를 사고 싶은 분들이 렉서스를 많이 선택을 합니다.